세계 각민족의 신화 속에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 문명을 만든 신이나 신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제카리아 시친의 7권 이 책으로 구성된 지구연대기에서 신들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종교의 세뇌를 벗어난 지구의 실제적인 창세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비판자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친의 지구연대기에서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록물인 수메르 서령문자에 포함된 성경 창세기의 초기 버전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종교란 것은 무지몽매한 인간 의머리에서 나왔음을 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친에 따르면 기원전 44만 5천년경에 총 50명의 아누나키 고대 외계인 우주 비행사들은 오염된 니비루 행성의 대기를 정화시키는 원소인 금을 찾아 지구에 도착했고 오늘날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지게 된 지역에 착륙했습니다. 아누나키 과학자들은 니비루의 대기를 효과적으로 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소가 금이란 것을 확인했으며 지구가 속한 태양계 전체 행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지구의 강과 바다에 상당한 양의 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지구 전체의 바닷물에는 어마어마한 양인 2천만 톤의 금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농도는 해수 1억 톤당 1g의 금이 추출될 뿐입니다. 강물에서는 금의 농도가 해수보다는 조금 높지만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바다나 강에서 대량의 금을 추출하려면 막대한 시간이 투입돼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 역시 70kg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0.2mg의 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 신체 내부의 금은 뼈의 여러 관절을 유지하면서 신체 전반에 걸친 전기신호의 전달 촉진 기능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금은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식물의 신체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원소입니다. 금의 확보가 최대 관건이었던 아누나키 외계인의 금채굴 프로젝트를 위한 전초 기지와 정착지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건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6일이 소요되었고 7째 날은 당시 아누나키 탐사대의 지도자였던 엔키에 의해 쉬는 날로 선언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누나키들의 첫 번째 지구기지이고 정착지였기 때문에 시친은 이곳이 바로 성서 속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실제 위치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엔키를 위시한 아누나키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다와 강에 함유된 금을 추출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육지의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니비루 행성 지도부에서는 엔키에게 거대한 양의 금이 육지에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시점에 엔키의 배다른 형제인 엘릴이 아누나키의 첫 번째 지구 전초기지인 에딘의 지휘권을 넘겨받아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금채굴을 돕기 위해 니비루 행성에서 차출된 많은 수의 이기기들이 반강제 노가다 일꾼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아프리카의 지하금광 속에서 수년간의 뼈 빠지는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파업과 반란을 일으키고 지구의 여러 지역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아누나키 지도부는 당장 대체 노동력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누나키들은 장시간의 많은 논란이 발생된 토론을 거쳤고 엔키의 제안에 따라 아누나키 지도부는 아누나키의 DNA와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던 몇몇 원시 인류들 중에 가장 진보에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를 섞어 지구형 노동자들을 만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계획은 프로젝트 아담으로 불렸으며 생명공학 연구를 책임지고 있던 엔키와 엔키의 배다른 여동생인 니노사그가 주도했습니다. 이들의 실험은 처음에는 계속 실패에 직면했지만 실제 아누나키 대리모의 자궁을 이용하여 마침내 아담의 최초 프로토타입이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어 아다마의 축약형인 아담이란 단어의 뜻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과 남자를 동시에 뜻하는 일반 명사이지만 성경에서는 신에 의해 창조된 남성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졌습니다. 제카리아 시친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의 탄생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시제품이 아닌 여러 명의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세대의 아담은 더운 기후에 특화되어 있는 신체 구조와 윤기가 흐르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누나키 지도부의 지구노동 인류 창조에 대한 요구 조건은 높았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자체 번식 기능이 없었고 아누나키의 차기 권력 승계자였던 엘릴은 통제된 전초기지의 외부에서 아담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유전공학 실험을 금지했습니다. 엔키는 엘릴의 명령에 따르는 척하면서 새로운 종의 지구 이규를 계속 만들어 아누나키 기지 인근에 자연 속으로 방사했습니다. 엔키는 자신이 창조한 아담들을 관찰하며 연구하는 동안 2명의 초기 아담 프로토타입 여성이 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들과 자신의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10달의 시간이 흐르자 이들 2명의 여성은 각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 1명씩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성별에 따라 남자인 아닥파와 여자인 티티로 명명되었으며 호대로 가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2차 프로토타입 아담들의 특이점은 실험실에서 탄생했고 번식 능력이 없던 최초의 아담들과 달리 아누나키 엔키와 1차 아담들의 잡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체 번식을 할 수 있었고 1차 프로토타입 아담 세대와 비교해 피부색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초기의 아담들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에 만족한 엔키는 2차 프로토타입 결과물들인 아담과 이브를 에덴 전초기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담과 이브는 자체 번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키의 유전적 조작의 결과로 아누나키들이 가진 영생이나 다름없는 오랜 수명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수메르 문헌에서 엔키는 뱀의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브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말하는 뱀으로 묘사됩니다. 엘릴이 2차 프로토타입 모델인 아담과 이브를 관찰한 결과 이들은 1차 프로토타입과는 달리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수치스러워했고 고도의 지능을 가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릴은 지구 인류의 유전자가 엔키에 개조된 것을 알게 되어 크게 분노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엘릴은 새로 만들어진 지구 인류의 지능이 기대치보다 높고 번식력을 갖춤으로 인해 추후 많은 수의 인간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개조된 지구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기계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망설임 없이 에덴 기지의 외부 세계로 추방했습니다. 이것은 지구 인류가 신을 거역한 대가로 원죄를 가지게 되면서 낙원에서 추방되었다는 기독교의 세뇌 전략과 선전 광고에 상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방된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을 창조한 아누나키 신들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 외부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 엔키는 엘릴이 모르게 항상 물심양면으로 이들을 도왔습니다. 농작물 씨앗과 농업을 비롯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아담과 이브에게 전수해 주었고 지구의 대홍수가 임박하자 소수 인류에게 생존할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누나키들이 영계의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이런 아누나키는 언제 어떻게 누가 창조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누나키가 창조한 1차 프로토타입 이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가졌던 전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자연적인 지성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톤 파크스는 불어와 도거를 사용해 지피라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수필가입니다. 그는 21세기의 UFO와 외계인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작가들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톤은 한 가지 이론이나 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미확인 비행 물체를 비롯 각종 종교, 지구 내 부문명 이론, 인간 현파충류, 수메르 문명을 위시한 메소포타미아와 세계 역사,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대해 다방면에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톤은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기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인류의 외계 기원을 지지합니다. 수메르 문명에 대한 그의 시각은 제카리아 시침과 유사하지만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수메르 서판 기록물을 기초로 자신의 이론을 수립했습니다. 안톤은 또한 데이비드 아이크의 이론과 비전에 대한 보완을 확립했습니다. 안톤 파크스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단순히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것이 아닌 그가 연구한 무수히 많은 여러 정보가 집적되고 종합된 결과물입니다. 안톤은 작가 이전에 일생 동안 수메르 문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이며 전설이나 우화적인 것들 외에도 고대 문헌에서 언급하는 것에 실제적이고 진정한 기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카리아 시친의 연구 결과물 역시 적어도 80%는 수메르 텍스트 원문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시친에 의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안톤은 세계의 여러 전설과 신화를 종합한 결과 고대의 여러 다른 reptilian 종족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reptilian들이 지구 인류의 문명에 원천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인간종과 reptilian은 사실상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이자 오리지널 reptilian 종족은 농자리에 존재했던 킹구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reptilian 파충류 종족들 중에서 이들은 유전자를 제외하고는 물리적 형태면에서 인간과 거의 똑같은 종족이었습니다. 안톤에 따르면 킹구는 초록, 빨강, 흰색의 피부색으로 나눠집니다. 킹구 reptilian 종족 중에 킹구바바가 바로 킹구종 종내에서 왕족으로 간주되는 흰색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니므롯은 킹구바바가
지구상의 아리안 인종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렙틸리언 종족은 최초의 용자리 별자리에서 창조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렙틸리언들이 다른 여러 별자리로 이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리온 자리가 렙틸리언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됩니다. 초고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킹고의 유전공학은 오순갈로 알려진 또 다른 렙틸리언 종족을 파생시켰습니다. 최초에 출현한 7명의 오순갈은 각각 하나의 새로운 렙틸리언 종족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창조주인 킹고 종족을 몰아내고 모든 별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오순갈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킹고와의 전쟁을 위해 유럽의 문화권에서 가고일이나 머스거로 알려진 화두주를 유전공학으로 창조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순갈은 외형적으로는 화충류의 일반적인 특징이 전혀 없고 지구 인류에게 그레이로 널리 알려진 미미누도 만들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안 또는 안으로 알려진 7번째 오순갈은 킹고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렙틸리언과 전혀 다른 종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침투해 인간형의 종족을 자신의 유전자와 섞어 아누나 종족을 만들었습니다. 아누의 아들이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인 엔키는 북두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키는 자신의 친위대 성격을 띠는 이기게라는 또 다른 인간형 종족을 만들었고 이들은 나중에 아누를 포함 아누나키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순갈과 아누나가 주도하고 가고일, 미미노, 이기기들로 편성된 반란군은 자신들의 창조주인 원조 렙틸리언 종족인 킹고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안톤파크스에 따르면 오순갈은 성경의 메소포타미아원 니무롯이 언급한 배신자 신들이며 바티칸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갈은 치열한 우주전쟁의 승자가 되어 우리 태양계의 패권까지 장악하고 지구의 선정권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이 당시부터 아누는 보물주의 신분으로 변신했으며 킹고가 창조한 최초 7명의 주요 오순갈은 아누를 포함해 아콘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갈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신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킹고의 지도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디라나라고 불리는 갑태양계와 전체 우주를 연결하는 차원간 게이트를 닫고 봉인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순갈은 더 이상 우주와 오리은하의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지 못하고 반격을 노리고 있는 소수의 킹고들과 함께 자신들의 거점 있는 오리은하계 내의 국지적인 지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안톤에 따르면 반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소수의 핵심 킹고 종족은 그들이 앞주라고 부르는 지구행성 내부의 아주 깊은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킹고들은 지구의 지하세계에서 철통 같은 요새와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경이로운 측면은 오순갈, 아누나키 등은 성경에서 신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실상 반란 세력들이며 자신들의 창조주인 킹고를 사탄과 악마로 규정하면서 무적행 또는 지옥으로 알려진 지하에 그들을 가두어 놓았다고 지구 인류에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오순갈에서 파생된 하위 종족인 아누나 종족은 그들이 키라고 부르던 지구행성을 장악했습니다. 아누나들이 지구행성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들은 스스로 아누나키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인류에게 아누나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인간형 유전자가 섞인 엔키에 의해 만들어진 이기기들은 역시 인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창조주 킹고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아누나키와 오순갈에 의해 천대받으며 노예로 취급되었습니다. 지구에 도착해 노예 신분에서 탈출한 이기기들로 인해 아누나키는 엔키가 주도하는 아담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킹고 이기기들의 모습과 동일한 인간형 아담을 유전적으로 창조해서 자신들의 인간에 대한 지배를 지속했습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아누는 조금씩 자기가 과거에 있던 일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지구에 번성하고 있던 인간들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다양한 종류의 인간종을 만들어내며 고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뇌구조 또한 개조했고 고급 과학 지식도 제공했습니다. 지구의 여러 지역으로 날라버린 이기기들 역시 이런 지구 인류의 다양한 파생종들의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로 불리게 된 이기기들은 각자 자기들이 정착한 지역에서 신으로 추앙받으며 인간들과 자신들의 유전자를 섞어 자신들만의 인간 노예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오래된 지층에서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는 소리를 동반하는 새로운 뼈들이 출토되고 인류의 조상 리스트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계속 변경될 것이며 이런 짓들은 고고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지치지 않는 한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톤 파크스가 확립한 이론은
여태 우리가 알고 믿었던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극적인 반전을 포함하고 있어서 충격적입니다. 안톤은 지구의 모든 인류 문화권에 긴밀하게 내재된 파충류와 뱀, 드래곤 등의 신화와 전설을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깊이 조사했습니다. 안톤의 이론은 우리 지구 인류가 사실상 원조 reptilian 킹구의 최종 파생물이며 사자인들이 창조한 다른 행성의 순수 인간 형상물보다 조인들이 창조한 reptilian과 유전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톤 파크스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으로 남아있으므로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입니다.